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세 번째 병인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병인일은 천간의 병양하의 기운과 지지의 임목의 기운이 만나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지가 천간을 목생하를 하고 있죠. 천간에 있는 병양하의 기운은 태양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은 가장 넓고 크고 멀리 뭔가를 비추고 그리고 만생명들을 키워주고 하는 군주, 대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것은 모든 생명에게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기운이 병화다. 그래서 이 병화를 우리 태양계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이 태양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기운이 모든 것을 키워주고 모든 것을 살려주고 모든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가장 위에 그리고 가장 멀리 높게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병화라는 것은 태양이가 같아서 태양이 뜨면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조금 말이 많고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주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병화를 양 중의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생명들은 이 태양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이 희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태양은 기본적으로 뜨겁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뜨겁고 정열적이다. 그래서 화끈하다. 이러한 병화의 기운이 임목이라는 때를 만나는 거예요. 임목이라는 것은 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 감추어진 장막을 열고 커튼을 열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삭감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머리부터 밖으로 삐지고 나오는 또는 확 쏘아져 나가는 모습, 마치 할씨를 막 떠나려는 모습. 그래서 쏘아 나간다. 그래서 나아가린 자, 크린 자, 나아가서 점점 커진다. 그럼 태양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어린 태양이지. 이제 막 뜨려고 시작하는 여맹, 막 뜨려고 시작하는 그러한 태양이 이 병인이다. 그래서 이 병인이라는 것은 희망의 나라로, 병화라는 희망, 밝음, 긍정을 위해서 또는 생명활동의 만발함을 위해서 막 시작하고 출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임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임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목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창의력이 좋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마성,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 호기심이 많고 그러면서 도전적인 성향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호랑이라는 동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호랑이는 움츠렸다가 뛸 때 아주 멀리 높이 뛰죠. 그러면서 그 활동 영역이 넓죠, 이 자체가.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 호랑이와 닮았다. 또는 아침 햇살이 막 어둠을 삐지고 놓을 때 반은 어둡고 반은 빛이 나오고 하는 모습이 마치 호랑이 등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그 무늬 모양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하튼 이 임목이라는 자체가 이미 희망이요 새로움이다. 그래서 임목성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앞을 보기보다는 그보다 더 멀리 보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병인은 가자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우리가 갑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가는 게 다르죠. 근데 얼축이라는 곳에서 이게 뭔가 만만치 않고 시련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움츠리면서 호흡 조절하죠. 그러면서 이 뭡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실력을 쌓죠. 그러고 나서 병인에서 병하라는 목표를 딱 잡고 그대로 쏘아져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병인은 장생에 속한다. 장생이라는 것은 막 태어나는 모습이다. 우리가 막 태어난 아이는 귀엽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생이 있는 사람들은 귀여운 성향. 귀엽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를 보면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보호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병인의 기운은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잡고 시도를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자기 스스로 자가동력, 목생화, 자가동력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샘솟는다. 이 생지라는 것은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이 이 생지거든요. 뭔가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 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죠. 태어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 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대체로 순수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태어났다는 자체가 태어나면 주위에 있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것을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이 다른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 생지에 있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출발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신사회가 다 생지인데 그 중에서도 인목이 생지다운 생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이 이는 목이잖아요. 목이라는 것이 뭔가가 싹이 탁 튀어나오는 모습. 일면으로 말하자면 봄이요. 하루로 말하자면 아침에 해당되는 경우. 사람으로 말하자면 눈을 딱 뜨는 것. 그런 것이 전부 다 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목은 그래서 지살에 해당된다. 지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뻘뻘뻘 기어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만져서 확인하고 궁금증이 생기고 이 순수한 호기심을 위해서 이게 뭘까 하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그쵸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때는 타인에 대해서 의식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가 욕지 정도만 돼도 타인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꾸며요.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싸고 싶으면 싸버리고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그래서 이 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 때 막 하고 울어버리면 주위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월에서 장생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일지에 장생이 있는 사람이 있죠. 월의 장생인 사람들은 사회 구조가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는 자기의 환경적 모습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일지 이렇게 병인과 같이 자기 뿌리에 이렇게 장생 이렇게 지사를 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으쌰으쌰하는 힘이 강하고 아주 이 뭡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 활동이 강하다. 우리가 생지를 하면 이 육체는 아직 발달한 건 아니죠. 그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편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인장생이다 하죠. 우리가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습니다. 이 편인이 호기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편인은 미래가 궁금해. 어떻게 될지 약간 불안하거든. 정인이라는 것은 안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가 애써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편인이라는 것은 이 계모 환경, 내가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내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젖을 얻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불안해. 그러니까 항상 내 미래가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 장생기지까지 합치면 너무 집에서도 밥을 잘 얻어먹는 남의 집에 갔는데도 사랑을 받는
계무 환경에서도 사랑을 받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다른 집에 양자로 갔는데 그 집에 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예쁜 짓을 해갖고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것도 이 장생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연구심이 강하고 더욱더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더욱더 예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단, 이 편인이라는 성향 자체가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약간 성향이 부정적인 마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내 미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은 항상 있습니다. 자, 학당에 속합니다. 학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움의 전당이 갖춰져 있다. 인성이라는 것이 수용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편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더욱더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장생이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단, 정의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편의는 내 코드에 맞는 것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내가 꼽히는데 잘 꼽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학당, 배움의 전당,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또 내가 그런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면 더욱더 좋다. 탕화에 속합니다. 이 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생지라는 자체가 애가 막 조변 섞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 내 감정의 변화가 잘 표현되는 형태가 이 탕화다. 그래서 탕화가 이 편인 성향이 플러스 되면 어디에 중독이 잘 됩니다. 내가 뭐 하나에 미치면 확 미쳐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편인 장생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출하는데 더 잘 몰입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단 탕화가 이렇게 잘못되면 알코올이나 본드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 중독되는 성향도 다소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편인이기 때문에 한번 꼽히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홍념에 속합니다. 홍념은 도화살보다 더욱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홍념이 있으면 자기가 예쁜 짓을 안 하는데도 그냥 예쁘고 매력이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장생편인의 이 사랑받는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끼를 뿌리려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풍겨져 나오는 거지. 더군다나 병화라는 것이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하는 태양을 보면 좀 약간 신비감이 있습니다. 그런 신비감도 가지고 있는 기운이 홍념이다. 천근에 속합니다. 천근은 하늘이 내려준 권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병인일주는 뭔가 돈보다는 명예 또는 근위 이런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조에 속합니다. 이 공조라는 것은 바람과 같고 또는 어떤 남자와 같아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부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조다. 자, 병인일주는 뭔가 새로운 희망 태양을 향해서 그대로 태양이 떠서 쭉 정으로 가기 위해서 남중을 하기 위해서 쭉 자라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적으로는 목화의 반대 부분에 있는 금이 약해진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브레이크거든요. 이 목화로 간다는 것은 엑셀레터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후퇴를 잘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앞으로 돌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에 해당되는 엑셀레터를 잘 밟아야 된다. 그래서 학문 쪽의 운동 또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마무리해서 하루에 3가지 이상을 반성하는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반성하는 일기를 쓰는 것 또는 가만히 하루를 정리하면서 3가지의 내가 반성할 점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학문 쪽이가 건강에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4하고 6이에요. 그리고 가장 왕한 숫자는 7이죠. 7이라는 것은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다. 행운의 색깔은 진분홍색인데 낮에는 백색, 밤에는 검정색이 더욱더 좋게
작용하겠다. 자, 오늘은 병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병인이라는 것은 저 희망의 태양을 향해서 밝음을 향해서 막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후퇴하지 않는 가자 희망의 나라로의 기운입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 희망하는 바를 위해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